노자에 대한 한국인의 깊은 애정. 한국인은 왜 노자를 이토록 좋아하게 되었을까요? 그 시작은 조용한 사색 속에서 길을 찾으려는 민족의 기질과도 닮아 있습니다. 무언가를 억지로 설명하기보다 스스로 깨닫게 하고 삶의 흐름을 따르며 진리를 찾는 방식. 그것이 바로 노자의 방식이었고 한국인의 마음과 오랜 세월 닮아왔던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유교를 기반으로 한 예와 질서를 중시하는 전통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질서 속에서 때때로 답답함을 느낄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도의 세계를 찾게 됩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가장 훌륭한 가르침이다. 그 침묵의 지혜는 혼란한 세상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으려는 우리에게 조용한 위로를 줍니다. 한국인의 마음 깊은 곳에는 늘 두 가지 감정이 공존합니다. 하나는 집단을 위한 희생과 충성,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체계 속에서 자신을 지키려는 자아입니다. 노자의 사상은 바로 그 자기 보존과 자연의 순리에 대한 가르침으로 다가옵니다. 억지로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지 말고 자연의 흐름을 따라 부드럽게 살아가라는 말. 무의자연이라는 철학은 가혹한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조용한 숨통을 틔워줍니다. 노자는 물을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물은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며 누구와도 다투지 않지만 결국 바위를 깎고 강을 만들며 바다에 이릅니다. 그 부드럽고도 강한 힘은 오랜 세월 눈치 보고 버텨야 했던 우리의 민족성과 겹쳐집니다. 강요하지 않고도 스며드는 사람, 말하지 않아도 존중받는 존재. 노자의 가르침은 우리가 닮고 싶어하는 겸손한 강자의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또한 노자는 권력과 욕망에 대한 경계를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크게 다스리려 하지 말라. 백성을 억지로 이끌지 말고 그들 스스로 진리를 알게 하라. 이러한 사상은 유교적 통치 이념과는 결이 다르지만 오히려 더 인간적이고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민심을 다루는 지도자, 가정을 이끄는 부모, 조직을 이끄는 리더 모두에게 노자의 말은 억지 없이도 가능한 조화를 가르쳐 줍니다. 한국은 유교 국가였지만 언제나 노자의 사상이 그 그림자처럼 곁에 있었습니다. 특히 조선 후기로 갈수록 도가의 영향력이 커지며 많은 학자들이 유교의 경직성에 회의를 품고 노자의 비움의 철학으로 위로받았습니다. 조선의 문인들은 자연을 벗삼아 시를 지으며 노자의 철학을 따랐습니다. 벼슬을 버리고 산으로 들어가 이름 없이 살아간 수많은 선비들. 그들은 노자의 가르침에 따라 작지만 온전한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그 철학은 한국인의 미의식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것이 아름답고 꾸미지 않은 것이 깊은 멋이 된다는 인식. 무위의 미학은 한국인의 정서, 특히 한과 담백함, 그리고 고요한 여운을 남기는 미감으로 이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는 늘 역동적이었고 동시에 불안정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노자의 사상은 불안한 마음을 다독이는 심리적 방패가 되어 주었습니다. 어쩌면 인생을 어떻게든 이겨야 하는 경쟁 중심의 사회에서 굳이 이기지 않아도 된다는 메시지는 너무도 소중한 탈출구가 되어 주었는지도 모릅니다. 노자는 경쟁하지 않아도, 비우고도, 말하지 않아도 더 크고 깊은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메시지는 특히 중년 이후의 인생에서 깊이 다가옵니다. 경쟁의 피로, 명예의 허무함, 욕망의 무상함을 체험한 이들은 노자의 비움과 멈춤에 대해 더 깊은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노자의 말이 마음속에서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만하면 족하다. 무언가를 하려 애쓰지 말고 삶의 흐름에 따라가라.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 결국 가장 높아지는 길이다. 그 울림은 강요가 아닌 속삭임처럼 다가오고 조용한 감동으로 남습니다. 노자의 글은 철학이자 시이며 또한 위로입니다. 단단하고 날카로운 이념이 아닌 촉촉이 젖은 나무결 같은 문장들. 그래서 한국인은 그 고요한 철학 속에서 마음을 기대고 싶었던 것입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노자의 인기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빨리, 많이, 높이만을 요구하는 사회 속에서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노자의 천천히, 적게, 낮게는 더욱 절실한 위안이 됩니다. 성공을 강요받던 이들에게 그대는 이미 괜찮다는 말처럼 다가옵니다. 노자는 우리에게 손에 쥐기보다 놓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말하기보다 듣는 것의 가치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것보다 져주는 것이 더 큰 힘일 수 있다는 삶을 바라보는 전혀 다른 시선을 열어주었습니다. 그 사상은 단지 철학이 아니라 하나의 살아가는 방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은 노자의 말 한 줄에 위로받고 눈물 흘리고 길을 찾습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말, 성공보다 평안이 더 소중하다는 말, 이 모든 말들이 결국 도로 귀결됩니다. 노자는 우리에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저 고요히 자신의 말을 내어줄 뿐입니다. 그 말들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고 흘러가고 스며듭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 철학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철학을 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인이 노자를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때로는 너무 많은 것을 알기보다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이 더 평온할 수 있습니다. 말을 더하기보다 한 발 물러서는 용기가 필요한 시간. 노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지금 그대로도 괜찮습니다. 억지로 바꾸지 않아도, 억지로 이기지 않아도 물처럼, 바람처럼 자연스럽게 살아도 괜찮다고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조용히 닿아 작은 쉼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쁨 속에서도 가끔은 멈춰 서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지금 이 순간도 나에게 충분하다고.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부디 당신의 오늘이 노자의 말처럼 조용하고 단단하게 흐르기를 바랍니다.